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도시의 역사를 통해서 이 도시의 인문을 입힐 것인가, 사람의 문의를 입힐 것인가. 그럼 우리를 잘 알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을 보는 시각이 아무리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더란 말이죠. 아니, 제가 말해서 여러분들 저를 반드시 이렇게 좀 따라 주십시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아까 신구 개념 있잖아요. 신구. 서양은 신식이고, 동양은, 근대는 신식이고, 전통은 구식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실제로 지금, 전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부학자님도 이제, 보면은, 우리 시가문학, 이런 거 연구하시고, 있잖아요. 이러면, 시간문학 하면 미국 유학도 안 가도 되고, 이렇게 그런 것부터 말이 시작해가지고, 점점 어떻게 나오냐면, 현대문학, 이런 거 하신 분은 서양에, 제가 이론을 들레주도 잘 알고, 푸코도 잘 알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호남학 진흥원 한다더만 무슨, 그런 이야기도 하나? 그러니까 아까, 베네딕트 앤더슨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기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상당히 유식하게 보여. 근데 가사문학 온다고 하면, 송강? 하고 끝이에요. 그거 말도 못해. 사실은. 사람들도. 그래, 그렇다고 이론을 좀 우리가, 문의 이론, 문학도 문화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또, 대학 교수가 자기 과를 놔두고, 자기 전공을 놔두고, 밖에 신문에 소개된 것 보면 또 전혀 또, 문화이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문화가. 근데 참, 정의하기 힘든, 그렇다고 제가 그냥 국문학 이러면 정의하기가 쉽다는 건 아니에요. 영문학, 그리고 정의하기도 쉽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 조선대학에서 30년 가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옆에 선생님들하고 어디 갔다 오십니까?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면 노사 기정희 선생 고산서원 갔다 온다 그러면 고산서원이 어디입니까? 어떤 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물론 제 인상이 조금 밖으로 보면 좋은 것 같아도 지금은 좀 괜찮아요. 지금 좀 나이가 드니까 좀 편안하게 마음을, 외손주를 보니까 괜찮더만. 외손주를 보니까 괜찮은데, 그전에는 막 바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같이 여유있게 같이 이야기를 하려면 참 답답한 표정으로, 저런, 노사 기정신, 하서 김인우, 저런 공부를 해가지고, 참, 이렇게 참, 하겠다. 참, 이런 시각들이 여러 개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렇고 해갖고는 절대 아무리 인문도시를 부르셔도 안 돼요. 인문도시를. 우리 것은 없는데, 우리 것을 찾지 못했고, 어떻게 인문도시를,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나약하고, 너무 가늘프고, 너무 허무적인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 도시가 힘차고 아름답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라고 하는 게 서로 의미 없는 모임도 많으니까, 의미 있는 대화 공간, 살롱. 그것도 다 서양 사람들이 그 살롱에서 발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미 있는 대화방이 많은, 그것이 촘촘히 이어지는, 그게 바로 문화도시다. 또 누가 딱 정의를 해. 구라파, 문화학자들 많아요, 문화사가들. 문화산업론, 이런 거 보면 엄청나.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미 예견했어요. 이런 영상산업, 이런 거 다 예견해가지고, 저는 지금 이름도 잊어버린 사람들, 호씨로 시작해갖고, 한 5자 이름 되는 분들, 또, 그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보면 사회주의자들.
그래서 이렇게 갖고는 그래 도시락 그런데 우리끼리 그 대화방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대화방이 만들어지면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거리가 없는데 계속 거기서 베네딕트 앤더슨, 푸코, 들레주, 로자 룩셈부르크 막 이야기하면 그럼 배다른 민족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정말 참 너무 먼 당신들이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런 걸 소비인문학이라고, 소비인문학. 그래, 그것은 기초다, 기초. 그 외국, 내가 들레주를 몰라야 되고, 푸코를 몰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로자 룩셈부르크를 계속 읽어야 되고, 정말 읽어야 돼. 다 읽고,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만 갖고 이야기를 해서는 자기가 안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역사와 인문, 도시 이렇게 제목을 줘서가 아니라 제가 일찍이 광주 빛과 생명 문화광주 2020이라고 하는 그 문화 프로젝트를 20년 전에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제창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산업 하자. 우리가 인권도시, 인권도시 문화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도시고 그 색깔이 있는 거, 가치가 있는 건데. 인권, 내가 그때 생명, 이렇게, 인권 생명, 이러고 내자로 하자. 이렇게 하면 또, 두 자씩만 하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인권 도시. 좋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가 그 책임자였습니다. 여기 지금 그 유명한 사람이요. 서울대학관 정근식.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역사관광 이렇게 내가 그걸 우리 도시정책성에 하나 넣어야 된다. 내가 연구비 따왔다고 하면 안 되죠. 나한테 연구를 위촉을 했는데 내가 조선대학에 있으니까 조선대학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광주 전남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 지혜를 모아야 되니까 한 30여 분 모으면서 그래도 우리 정근식 교수가 호남문화연구소 소장으로서 아주 활동력 있고 또 워낙 돈을 아껴 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작은 연구비를 갖고 28분 정도가 같이 하려면 돈을 아껴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딱 연구비 5천만 원을 딱 운용을 해야 된다. 딱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근데 형 이거 참 나보다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형 이거 기가 막힌 말인데 바로 그래. 관광이라는 게 말이야. 역사 관광이야. 그 의미가 있어. 근데 그 좀 있으니까 다크 투어리즘이 나옵니다. 다크 투어리즘. 역사 교훈 여행이라고 흔히 봐요. 어두운 역사 경험, 잊고 싶은 역사 경험을 기억하는 기행, 역사 기행이단 말이죠. 잊고 싶은 망각 그 대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조작 대상으로 있는 그 역사의 아픈 슬픈 현실을 다시 되새기 기억하는 역사 운동이에요. 운동. 그것은 역사 운동. 그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어두운 투어리즘 여행. 흑색여행이죠. 요새 말 흑색여행. 근데 우리나라 글씨에 투어리즘이라고 뭐고요? 근데 우리나라 글씨에 관국지광이란 말이죠. 관국지광. 우리나라 옛말에 관국지광, 볼관, 나라국, 지광, 관국지광, 나라의 빛을 본다. 그러면 손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주역 글자가 있어요. 관계. 여기서 관광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크 투어리즘이 아니라 우리는 라이트 싱잉, 빛을 보는 싱잉, 여행이 돼야 된다. 빛의 여행. 빛을 보는 그 어두운 기억 저편에 캄캄히 묻혀있는 잊고 싶은 그것의 빛을 쐬이는 그런 기행이 돼야 되고 그것은 바로 역사 현장 운동이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의 지금 슬픈 역사를 딛고 서는 그들에 대해서 경건할 수 있는 하여 세상에 대해서도 경건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역사 관광. 그런데 너무 왜 그러면 이제 그 정부에다가 시청에다가 광주시청에다 내는 거니까 그냥 역사 관광 이렇게 쓰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다 1, 2, 3, 4. 그리고 제가 그 뒤로부터 그러고 이제 제가 빛과 생명 문화광주 2020이 기초가 되어가지고서니 1년 반 있다가 정권 교체가 2년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어? 김대중 정부에서 정권 교체가 정권 창출이 재창출 정권 연장 이렇게 해서 그러고 거기서 만들어진 게 저 아시아 문화전당이에요. 저거. 어? 우리가 그 아시아 문화전당 그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뭐 도청 옮겨갈 거 뽕피두 센터 사례를 봐가지고서니 그걸 만들면 좋겠다. 근데 뽕피두 센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뭐 공부방이고 도서관이야. 애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동양 어른들. 또 이거 동양, 서양 또 차별을 해요. 미안합니다. 미테랑 도서관이 파리에 슬럼가에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이 안 난다 만지고 도시 경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근데 하여튼 우리는 도시 경관을 바꾸더라도 인간의 어떤 양심을 이렇게 북돋고, 인간의 지혜를 북돋는 방향으로 도시 경관을 바꿔줘야 되지. 막 심심하면 막 그렇게 페인트 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갑자기 민족적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 그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세계를. 관북지가 라이트 싱잉이죠, 라이트 싱잉. 라이트 싱잉. 요거, 그러고. 야, 우리가 그래서 이 속속들이 우리 고장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빛을, 야, 빛 광자. 이제 한글로 쓰죠. 빛광보다, 그 빛광하면 여러분들 뭔 생각이 나요? 화투 생각나죠? 하여튼, 빛을 찾아가자. 근데 빛이 참, 아까 말한 제 경험으로는 다 캄캄한 데 있더라. 있고 싶은 데 있더라. 그렇죠. 여러분들 정려 있죠, 정려. 임진왜란 때 3부자가 죽고 세 며느리가 이렇게 순결한 그 정려, 나라에서 그 충효열을 이렇게 앞세워서 그 정려 어디가 있어요? 캄캄한 데 있잖아요. 도로변에 안 있어. 저 끝에 산모퉁이 동네 뒷끝터리가 있어요. 캄캄한 데가 있어. 근데 여러분 어두운 기억의 저편이라고 하는 소설 보셨죠? 이균영 한양대학교 그 소설가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신간의 연구를 최초로 한 역사학자였어요. 근데 아주 일찍 죽었습니다. 그 신간의 연구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신간의 좌우합작 운동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유일당 운동,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한 거. 민족 독립을 하려면 서로 모든 당파들이 서로 연합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연합해야 되니까. 이념을 떠나서 좌우 합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 전통이 거기에 있었다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때 최웅종 목사, 지금 최웅종 목사 너무 이제 이렇게 참 해서 유명합니다만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그때 그런 운동을 하셨던 분 나중에 전부 빨갱이로 몰려갖고 지 자식 교육 못 시키고 그 자식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 그리고 더 훨씬 더 힘든 분들은 영어의 몸을 살다가 거의 나중에 그런 분들 참 인간으로서는 누가 보면 바깥으로 보면 참 낙오자 루저 이렇게 만들어낸 세상. 그분들의 독립운동 현장을 찾아가 본 거. 이런 것이 바로 빛을 찾아가는 거 아니냐. 빛을 비치는 일 아니냐. 근데 그 점에 있더라만. 어두운 점에 있더라. 근데 그것을 이균영이 그
이균영 소설가가 실제로 역사학자 학위 논문을 신간의 연구를 하는 엄청난 역사 비평서 이만한 이 학위 논문 거작을 쓴 우리 이균영이 소설가로 이상문학상을 받는 작품 이름이 어두운 기억의 저편이에요. 바로죠. 그 점은 어두운 기억 저편에 있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두어진 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빛을 찾아서 가다 보면은 빛과 점과 점을 연결하면은 선이 되듯이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죠.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면 면이 되듯이. 요건 뭐 어디 이론이래요. 이게. 근데 이건 제가 분명히 처음에는 저 칸디스키를 모르잖아요. 칸디스키 구도, 구상학 이런 걸 몰라. 근데 나 빛이란 거 다 점에서 나오더라. 근데 이때 옛날 그 주역에 다 보면은 군자는 가고 가는 것이 길이더라. 어? 뭐 그렇게 다 해서 사람이 길을 넓히지 길이 사람을 넓혀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다 공자 말씀이에요. 그게. 있는 홍도 비도 홍인이라. 그러면 요것에 빛, 길. 뭐 도라고 그러니까 심지하게 어렵게 알수 추상화되어 있어요. 추상화. 따오. 응? 따오. 도. 도가 추상적인 줄 알았는데 길이요. 길. 그 가도란 말 써 옛날에. 가도. 어? 요건 그 집안의 길 이렇게 집안의 길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말로 집안의 도. 뭐 어떻게 이거 해석해 이거. 그 가도 올라면 땅을 빌린다는 것이냐. 집안의 길이란 말이냐. 집안이 마땅해야 될 행동이냐. 뭐 이런 걸 계속하는데 계속 이 가도라고 쓰면 한자에다가 가도라고 쓰고 가도 이렇게 열어놔야죠. 열어놔야 되게 참 힘들어. 그 다음에 뭐 매표소 이렇게 써놓고 매표소 쓰고 한자로 또 이렇게 써놓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것이 다 우리말 그냥 한글같이 됐으니까. 근데 그것이 팔매자라는 것을 알면은 금방 알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애들이 그 사자수학 같은 거 보면은 빨리 개념이 빨리빨리 늘어. 빨리빨리 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길. 있는 홍도, 빛길, 땅. 빛길, 땅이라 점선면이라 이거 딱 같더란 말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전부 우리 고전능과 맹자, 공자, 또 주역,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그 이론적인 틀을 이렇게 짜봤는데 이게 그러고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점선면인데, 점선면으로 우리 땅을 바라보면, 우리 고장을 다니면은, 아름답지 않겠는가? 우리가 좀 튼튼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칸디스키 이론이라고 해서, 참, 나도 그런 이론도 알고 설명을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같이 함께 공부해야 돼요.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서로 껴안고, 뭐 이렇게 보듬고, 서로 같이 함께 하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도시에 우리 것을 알려면은 멀리 이론이 필요해요. 이론이 필요한데 그냥 자기 주위에서 보이지 않는 어두운 저편에 있었던 그래 무덤도 막 찾아가 보고 그러죠. 무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땅처럼 이렇게 빛이 많은 데가 어두운 기억 저편에 빛이 많은 데가 없더라. 왜 그러냐? 가장 크게 일단 간단하게 일단 대한제국이 이미 차관 정치를 하고 일본 것이 되어버렸어요. 통감이 다 와서 일본 통감이 다 다스리는 땅, 예? 통감이 임금이랑 순종 뭐 임금 아니죠, 임금. 그런 땅에 의병이 여기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거든. 근데 그때 이 치열하게 일어난 의병은 그래도 명문 대갓집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명문 대갓집이 많이 있었죠. 고시들도 있고 기시들도 있고 예를 들면 고시, 기시도 있고 양시도 있고
다 그 사람들은 선현에 올라가면 다 옛날에 고명하신 대학자들 조선시대 고범 귀대승으로 연결되고 노사 기정진으로 연결돼서 계시다. 고경명 선생으로 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런 분들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의병이 철저히 일어날 때 우리나라의 의병의 전체 절반을 차지할 때는 전부 그게 평민의병이에요. 물론 뭐 기씨가 조금해서 나오다 우리 집이 저거죠. 기정진 선생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사는 것이 일반 평민과 똑같아. 근데 또 머슴의병도 있어. 머슴의병. 근데 따라서 우리가 그 평민의병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무식한 줄 알아. 일반 우리 공부하는 학자들이. 아니다. 나 여러 번 말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한자 많이 알았다. 우리는 지금 저리 가면은, 어디 지금 시경정 이런 데 가서 보면 주전 있잖아요. 흙에 쓰고 초소름 잘 못 읽어요. 근데 그 사람도 초소 잘 못 읽어. 그러나 띄엄띄엄해서 심자를 저렇게 쓰고, 하늘천자는 저렇게 쓰고,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알아. 우리 할머니, 한글학교 안 다녔어도 우리 이모가 우리 할머니한테 요것은 누구 광주 이실이한테 간다. 요것은 최실이한테 간다. 이러고 써놓잖아요. 그러면 요건 최실이한테 가냐? 아이고 그거 알아 할머니가 한글 안 배웠어도 옛날 그 고구마하고 보내줄 때 쌀 지금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말씀 좀 하세요. 할머니가 다 알아요. 그러게 머슴이라고 그래 막 무식하게 막 그냥 평민이라고 해서 무식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보고 무식하다는 것이요. 그 어두운 근데 그 의병들의 흔적이 그렇게 많아. 의병들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김남주나 윤상훈이나 전부 그 동네를 갈 때는 의병장 이렇게 해서 지날 동네를 가고 버스를 타고 가고 그랬어요. 그 집에서 조금 더 가면 고봉 기대승 선생 서원도 있고, 무덤도 있고. 이게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란 게 원래, 사람이 클 때 상당 부분을 크게 작용하는 것이, 가족이 아까 말한 가족, 예? 가족이 서로 아버지가 폭력적이라든지, 근데 아버지의 폭력도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다 사연이 있어. 그것이 사연이 있어. 요새 그런 걸 많이 여러 개인 생활 구술을 하면서 많이 밝혀내잖아요. 예? 그렇고 한데, 그 다음에 마을이 중요해, 마을에서 힘들 때 서로 뭘 주고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 근데 마을에 고약한 참봉볕을 갖고 고약하게 고리대 나오고 그 옛날 소설에 나온 그 사실이에요. 사실이 많아요. 이렇게 고리대 못 갚으면 작은 딸 뺏어가불고, 누구 딸 주라고 그것이 그냥 헛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 근데 하도 고약하니까 그렇게 소설이 나온 거야. 고약하니까. 지금 우리가 신문에 보면 전부 나쁜 놈만 나오지만 전부 나쁩니까? 다 착하지요. 우리가 뉴스거리가 못돼서 그러지요. 뉴스거리가 못돼. 우리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근데 아주 유독하게 착하게 살려면 참 또 다르겠죠.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옛날 다 의사들 다 왕진오고 다 그랬어요. 왕진오 가서 오고 다 치료오고. 다 했는데 그것도 그 이름 난 의사들도 있는 거죠. 또 일반 다 의사들은 착했어 다. 다 착해. 근데 이제 이름을 진짜 낸 우리 이종 박사라든지, WHO입니까? 세계보건기구. 또 옛날에 몽골에 가서 돌아가신 우리 이태준 선생이라든지, 몽골의 성자예요. 몽골의 성자. 또 저쪽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신 분 있죠. 이태석 신부님. 그런 신부님이시죠. 이태석 신부님. 그런 분들 의사이기도 하고. 너무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지만 나머지 착한 의사들. 지금도, 하여튼,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전라도가. 근데 경상도보다 훨씬 많더라고. 나 이거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나. 왜냐하면 경상도는 유적을 주로 자기 가문, 자기 큰 유학자, 거의 보면 한 8개 정도씩 그 모임이 있어요. 종소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해갖고 저게 유교문화 중심적으로 사고. 유교 중심적으로. 그리고 또 저는 사찰이 커. 사찰이 커. 근데 그 사찰에 전라도 출신 스님들이 많아요. 근데 뭐 스님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하려면 모르지만은, 다 과욕, 청정, 다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깨끗하게 묵는 거, 그것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생각을 깊이 하면 깨달음이 있어서 부처가 된다. 이거야, 말로. 어째서 그 답답한 스님을 만나러 가요. 다 스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 하는 말이. 근데 그들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유한이 돼. 이론으로, 그 불교 이론을 배우면 그것이 마음에 있는 지식은 헛개비다. 그 글자로 써놨으니 그 보통이에요, 그거. 그러나 스님들 말하면서 간단해. 근데 어째서 스님들이 그 재미가 없냐? 상당수 스님들은 막 거짓말로 하니까. 쥐가 뒤에 가서 막 술을 한 잔 막 먹어보고, 막 그냥 왜 그렇게 하니까. 왜냐면 불전도 불전하면 그것도 손대고, 막. 근데 그것도 몇몇 스님이 그렇지, 뭐 다른 스님은 그걸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이 저쪽에 비해서는 내가 훨씬 더, 그게야말로 진짜로 어두운 기억 저편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따라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무슨 걸어요? 다 차 타고 가지. 물론 걸으면 제일 좋겠대요. 걸으면. 근데 그거 걸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도로 이렇게 가시면, 내가 그래서 포충사에서 저쪽에서 우리 칠석동 향양마을 거리 가고, 거가 이제 하필이면 고싸움놀이 하는 데잖아요. 좀 거리 걸어가 보려고 그랬더니 길이 없어, 길이. 차도밖에 없어. 인도가 없어, 인도가. 특히 시골길, 근데 인도가 가장 발달한 데가 서울이야. 그렇죠? 목동길 얼마나 걷기 좋아요. 자전거길 그런 거 다 잘 내는 데가 서울이요. 화나자? 아니, 그것도 이제 잊어야죠. 무슨 화가 나, 그거. 우리가 잘하면 되죠. 근데 지금도 가서 보면은, 전부 그래. 길을 넓혀놨다면 전부 차도예요, 차도.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그냥 막 조금 걸으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 정말 인도가 없는 나라, 인도주의가 안 되는 나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게 그 길이 또 좋아. 이렇게 뭐 불편하긴 해도 차를 타고 가면 금방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딱 도니까 백양사 그 일대, 백양사에서 피람소원까지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그 땅이란 것은 참 좋구나. 그리고 피람소원이 황룡강에서 황룡강을 쭉 따라서 딱 이렇게 오면은 참 좋구나. 그 땅이 참 좋구나. 자,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면 이 땅이 참 좋구나. 근데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많이 배우게. 그리고 이제 배움이라는 것이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학문한다고 하죠, 학문. 배울 학자에 물을 문자요. 질문을 배우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야죠. 질문을 하면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안 읽고는 막 이렇게 사투리로 질문한다든지, 그럼 선생님이 대답을 안 해. 그래, 정확하게 용어를 알아서 질문을 해야겠죠. 마땅히 그래야죠. 그러나 일상의 그 질문들,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소중하더라고. 이게 빗길 땅 요거 생각할 때 어떤 이름은 오다가 부안 매창 기생 있잖아요. 유희경의, 초놈 유희경의 애인, 둘 애인, 나이 차이가 한 30살 차이 정도 나요. 그러고 이제 이화의 월배고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고 거기 이렇게 부안, 다른 방계 유영원 선생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고창 저쪽으로 내려오는데 마을 여기가 뭐가 있습니다. 여기 좀 가보시죠. 그래서 딱 다 내려서 보니까 이분이 면암 최익현 선생하고 의병을 1906년 윤 4월 그러니까 우리가 초여름에 의병을 하셔가지고서니 순창까지 진군을 해서 거기서 순창에서 결집에 있던 중 최익현 선생이 군대를 해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연을 만든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째서 그러냐. 이분이 그때 총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최익현 의병, 최익현 선생 의병에. 그래, 최익현 선생 저쪽은 사당이 잘 돼 있고 청양 그거 잘 돼 있고 그러지만 이분은 비석, 동네 비석한 나 있는 거예요. 비석. 근데 거기서 딱 이랬습니다. 이런 분인데, 참, 최익현 선생 그러니까 이분 돌아가시니까, 우리 군대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군대를 하고 싸울 수가 있냐. 그때 이제 진위대 이런 것이 전부 우리 군대거든. 그래 군대 해산하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일본군이 와서 다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일본군이 하지만은 그 전에는 우리 군대가 와서 의병 하지 말으라고 탄압하고 막 그랬거든. 탄압했다기보다는 지휘자가 이제 총 쏘라고 그러니까 총 쏘는데 해프면 그거 맞아서 죽어서 총에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산하가 좀 그냥 답사를 한참 갔다 오니까 오는 길이니까 이 산하가 헌헌해 그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 산하가 헌헌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빚이란 말을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안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묻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막 했을 때 그런 것이 그런 엄청 선생님이 그 어르신이 참 뭐 다른 분도 다 좋지만은 그러면 이런 자리는 이제 선생님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안 다니고 전부 노인들만 따라다니십니다. 사실은 노인들만 따라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른 일 다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복잡해요. 우리 청년들 진짜 그래요. 청년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땅을 바라보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큰 공부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죠. 근데 좀 이제 거시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입견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우리는 참 바다가 그렇게 멀었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무서웠어요. 근대의 바다는. 근데 하필이면 조선시대 바다에 가서 많이 살지 말아라. 섬에 가서 많이 살지 말아라.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 외국가 들어오면 막 너 죽는다. 너 그리고 바다에 있다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찾고. 그래서 조선 국가가 자꾸 바다 섬에다가 궁방전, 왕실 땅이다고 자꾸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절수를 해서 이를테면 왕실 땅으로 띄워줬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왕실 땅. 화홍王주가 결혼하면 네가 그 땅 가서 세금 받아서 써라. 이런 정도예요. 에? 세금 받. 근데 세금만 받아야 되면 나라한테다 줄 20두만 주면 되거든. 나라한테 줄 것을 호조에다 바칠 것을 꼭 굳이 말하면은 요새 말하면 국세청에다 바칠 것을 개인 왕실에다 화홍원주한테 준다고 말이야. 근데 화홍원주가 야 나 세금 받은 게 너그 그 땅이 내 것이다 이렇게 혼자 하는 거야. 주인은 딴 사람한테 있어. 주인은 일반 민간이요. 민간. 근데 그걸 뺏어가냐 나중에. 근데 그 뺏어가게 방 좋은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걸 포기한 사람들이 왕실 사람들이었고. 그러고 국민이 백성이 점점 인지가 발달하고 권리의식이 발달하니까 아까 뭐 동학도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병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왜 당신이 세금을 더 받아가냐. 더 받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싸움하다 보니까 황원주 방에서 그 땅을 일본 사람한테 팔고 동양 척식 주식에서 팔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궁산면이라고 이죠. 광주 학생운동 일어났던 처음에 바로 그 땅이 문순태 선생이 불타오르는 강인가
에? 타오르는 강. 거기서 썼고, 또 우리 김대중 선생이 나를 절반을 키운 것은 하이도 농민운동 그걸 보면서 자랐다는 거. 에? 사람 땅 뺏기고 그걸 보는 거 자랐다는 거. 그러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땅이 도처더라고, 도처.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바다가 싫어, 바다가 싫어. 더욱이나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바다, 동해는 자꾸 일본해라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잡아먹고, 근데 그것은 구라파와 일본의 큰 막대한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그가 점령이 되어가지고서 이 경부선 축으로 발전하는 시절에, 여기 황해, 서해라고 하면은 중국 사람이 동해라고 그래요. 동해라고 그래. 그냥 우리가 황해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내가 동해를, 야, 우리가 동해라고 하니까 일본 사람이 일본해라고 그러니까 그건 청해라고 그럽시다. 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청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안 돼. 그럼 그냥. 그거 원래 그래서 일본해를 줬어. 태평양 그 앞에가 일본 요만하고 조그만 데가 일본해지. 그리고 여가 이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래, 바다가 싫어, 바다가 별로 안 좋아. 바다가. 근데 일제시기 때는 바다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일본 사람에 의해서 가장 물자가 자주 오고 갔잖아요. 여러분들 배의 힘이란 것은 무섭습니다. 5,000톤짜리 배란 것은 5톤 트럭 1,000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0대가. 그래서 상상을, 우리가 그 물동이라든지 속도가 상상을. 여러분, 이거 여기서 저까지 갔는데 5,000대가 가보세요. 교통 체증이 나가고 움직입니까? 배는 금방 가. 근데 하역 시간이 좀 길어. 그래도 괜찮아. 그게 빨라. 그게 빨라요, 더. 그렇다고 이명박이 같이 막 안에 운하 들어갖고 뭐 하자, 그건 안 돼요. 그건 아니요. 그건 자연을 거역하고 하늘을 거역하고. 그래서 우리 그 바다가 싫어. 그래서 자꾸 우리는 또 대륙이 문명의 선진지로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자꾸 대륙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나라, 다른 고장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고장, 여기 우리의 입장에서 근데 훨씬 더 가깝더라고. 바다와 우리는 가까웠어요. 바다와 가까워. 또 두 번째 통념은 전라도는 행동이 너무 앞서가지고서니 의병은 많이 했을 때 학문이 없었다라고는 생각을 자꾸 해. 그렇죠? 이 두 가지 통념. 대륙 지향성. 대륙 지향성은 아니야. 바다 깊이. 예? 바다 소외. 바다를 소외시키고. 그러고 우리를 엄청나게 바다를 또 섬놈이라고 비웃어. 그러고 또 섬사람은 섬사람대로 우리가 여기서 문화가 이렇게 싹트게 된 것은 유배인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대갓집에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가지고서니 유배를 와가지고 여기서 발전했다. 뭐 한 사람이 와갖고 유배인 두 사람이 와갖고 뭐 어떻게 그 발전을 시켜요, 그거. 아니다. 소치 허려이는 다 추사한테 가서 배우고, 그러고 해가지고서니 진도를 그렇게 화양으로, 그림고장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을 자꾸 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재주가 없어서 선생님 여러분들 수학 문제 다 자기가 풀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줄 따름이지. 공식을 가르쳐 줄 따름이지. 그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듯이, 그래, 누구한테 모방하고 배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노력하는 것을 중시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 문화는 전부 유배인 문화다. 섬을 업신여기면서. 그리고 우리는 사상 학문이 없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저 퇴계를 봐라. 막 이렇게. 그거. 또 하서 김인우 선생이 큰 학자였다는데 맨 술만 잡섰다더라. 맨 윤설만 해. 혹시 울산 김씨세요? 울산 김씨부터 그래. 고산 윤선도 가서 찍어서 음풍명월만 한 줄 알아. 그래갖고 고산 보길도 보고갖고 저국에 연못인데 저국에 바위가 있어서 저 바위 위에다 여자 기생을 놓고 그래서 춤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밑에가 이렇게 보여. 보이면 어찌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 당신이 뭐 술값을 냈어, 내가. 아, 그렇게 막 자학적 증세가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자학 증세가. 학문사상적 자학 증세가 있고, 하나는 해양 멸시, 이 대륙 추종, 이런 사상이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의주까지 기차표 끊고 가자, 이렇게 하면, 아, 가자, 그렇게 해야지. 나는 바다로만 간다,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데 실제로 우리 전라도는, 우리 고장은 서남해와 명운을 같이 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보고 시대. 장보고 청해로 인해서 드디어 황해가 약탈과 단절과 정보구 바다가 아니라 화평과 교류 바다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장보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서 돌아가시고 장보고가 제거가 되고 나서 그래도 여전히 청해진은 이렇게 해상무역을 했었는데 중국의 황소운안이라고 있잖아요. 황소운안이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바닷길이 엉망이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절이 됐었는데 그때 장보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서남해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변화를. 그래서 그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사상문화적 개화가 이루어졌어요. 책으로 부처의 길은 책으로 가는 게 아니다. 자기가 진심으로 생각의 길로 가는 것이다. 생각으로 가는 것이다. 견심성불, 마음을 보면은 성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불이 문자를 세우는데 급급하지 말아라. 문자 그것보다는 마음으로 생각하자. 이런 생각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이를테면 마음과 이를테면 지능, 이를테면 각성작용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각성의 평등성,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러면 큰 선종, 큰 스님이 전부 평민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평민은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전라도를 중심으로 선정 불교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퍼졌습니다. 두 번째, 그런 다음에 바로 장보고 이후에 바다가 막히니까 그리고 그 바다를 견훤이 차지했었는데 그래서 신라는 더욱 쇠퇴할 수밖에 없었어. 황해 교통이 막히니까. 그래서 최치원이 계속 나는 황해를 건너서 신라의 사정을 당나라한테 알려야 된다고 여러 번 서해를 오고 갔어요. 서해안을 오고 갔어. 그래서 최치원의 사적이 전설이 전라도의 무지무지하게 해안 지방에 많이 남아있어. 지금도. 진짜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 너무 신식이니까. 너무 신식이잖아요. 그때 그 경전 구사 능력 같은 거 보면 중국의 어떤 학자에 뒤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훗날 이기보가 에이 당나라 중국 사람들은 협소한 사람들이다. 최충원을 문의 열전에다 넣지 않고 왜 그 열전에서 뺐는가? 중국 정사 열전, 인물 열전에 왜 최충원을 뺄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한탄을 했다니까. 중국 사람은 참 자기들이 재주가 뒤떨어진 것을 알고 이렇게 마음을 협소하게 좀 작게 가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그 서해 바다를 왕건이 차지했어. 왕건이. 그래갖고 삼한일통을 이룬 거예요. 삼한일통. 그게 서남해안은 고려가 고려의 통일을 위한 문제적 공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깜빡이죠. 또 좀 빠르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원나라가 기강이 없어지고 이렇게 바다가 전부 바다를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나라 역시 바다를 관리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 일본 왜구들이 엄청나게 서남해안을 이렇게 제주도 막 일대를 다 파고 돌고 외국가 일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우리 고려하고 원나라가 서로 합해서 일본 원정을 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복을 한 거예요. 얘가 힘이 약해지니까 보복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그 협소한 땅에 곡식이 없고 그러고 제가 사방한데 중국, 한국 바퀴를 다니면서 곡식을 뺐고 근데 그 왜구를
정말 결정적으로 그 세력을 약화시킨 땅이 바로 서남의 땅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교과서에. 홍산대첩, 부여, 금강, 바로 또 진포대첩, 최무선, 그 군사, 예? 그 서남해전, 정운 선생, 그 진도해전이라고, 진도해전. 또 관음포해전, 남해해전. 그 요새 말 남해해전이라고 그러니까 관음포가 지금 저쪽 남해에 있지만은 그거 있죠. 같이 있어요. 거기서 광양이 바로 보이잖아요. 광양 제철소하고 바로 가까워, 이거 바로. 그런데 거기서 도망온, 그리고 바다로 못 도망가고 육지로 도망온 왜구를 결정적으로 섬멸시킨 사람이 바로 이성계 황산대첩이요. 운봉. 남원 가는데. 그 교과서에 나와. 1, 2, 3, 4. 그런데 고려 집권 세력인 그 대표이신 우리 최영 장군이 실수를 했어. 너무 이성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래 너가 한번 그 군대를 가지고 한번 요동을 한번 가볼까? 그 국가 정책에 그 군사를 정략적으로 사용한 그 후과가 바로 왕실을 넘겨주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유화도회군입니다. 근데 옛날에 장수들은 전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영역 지배를 했기 때문에 영역 지배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함길도 절제사를 오고 여기 전라 절제사를 오면은 전라도 군대를 자기가 또 장악하고 자기가 뽑고 자기가 식량을 대고 자기가 통솔하고 자기가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권율 장군이 요 행주산성 할 때 권율 장군 직함이 전라감사였는데 요 전라도 군대를 듣고 가서 싸웠어. 그래갖고 사실은 조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만들어진데 뭐 세종대왕 멋있고, 혼민정음 뭐 멋있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집현전에 초기 집현전을 설계하고 집현전을 정착시킨 학자들이 호남 학자들이었어요. 호남 출신 학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말하자면 숙주의 아버지 신장이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여기서 그 박은이라고 그 사람 반남 사람인데 그때 이미 그때는 이제 옮겨 불었고 윤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회 여기 전라북도 여기 사람.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왜 여기서 안 살았대? 그러면 그런 분 항상 여기서 살면 여기서 주시면 계속 여기 살아야 됩니까? 안 그래. 그래. 그럼 거꾸로 하면 유자광이도 우리 동네에서 사람이야. 우리 동네 사람. 유자광이도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태어나서 그 사람이 힘을 잡은 데는 여기 배경이 있었던 거죠. 여기 배경.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신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여기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말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가까워. 왕실, 조선 국가하고 가까웠어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조선 국가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힘이 이 바다의 안정에 있었다. 바다의 안정에. 외구 퇴치의 힘, 해양의 힘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를테면 조선 왕조 교체, 좋게 말하면 혁명에, 조선 혁명에 이를테면 하나의 무력적 기반이 됐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걸 조선을 만든 만든 사람이 바로 여기서 우리 정도전이 여기 와서 유배를 했어요. 유배를 하고. 물론 그러고 여기 인근의 사람들하고 상당히 연결이 많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시각을 갖고 보면은 정도전의 문집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선 국가를 우리 중심 왕조 그런 역사로 보면은 정도전이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김대중 선생, 우리 전공교체, 여기 사람 상관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바다를 지켜서 나라를 구한 우리가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1592년부터 98년까지.
바로 전라도. 그런데 이제 전라도가 바다를 완전히 우리 바다가 아닌 세상에 왔을 때 그게 바로 서세동점이라는 거예요. 서세동점이 어떻게 왔어? 이양선, 증기선, 그러고서 바다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서 아시아 대륙을 포위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때 중앙아시아가 갈갈이 찢겨나갔고, 이미 바다를 통해서 훨씬 더 빨리 인도 차이나가, 또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 베트남 등 여가 다 깨져나갔고, 그 와중에 대만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이 넘어갈 때 저쪽에 태평양 쪽에 그 나라하고 바꾼 거.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우리 한국 가져가라고 바꾼 거. 그런 거. 근데 그때 그 바다, 완전히 바다가 빼앗기면서, 그래서 우리 전라도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동학 때 왜 그렇게, 그래, 동학은 무기가 약해서 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학이 자기 전력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다가 이미 바다에 일본 군함이 다 하동 남해 거리 들어오고 목포 들어오고 군산 들어오고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후방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함부로 올라가서 싸워도 안 돼. 힘들어. 그래서 결국 계속 내려서 밀려서 결국 다 죽은 것이 여기 이쪽에 다 죽은. 그리고 의병 때도 그랬잖아요. 의병 때. 남한 대토벌이라고 하는데 그 호남에서 특히 남도 대토벌입니다. 남도 대토벌. 그때 의병.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바다를 빼앗겼을 때 우리가 이게 힘들었구나. 바다를 우리가 살리고 지켰을 때 우리 남도는 조금 그래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활기찼구나. 그런 거. 그러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이걸 사상문화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까 바다가 이렇게 해서 장보고 바다 때 우리가 엄청나게 선종사상, 그리고 마음과 각성의 평등성, 보편성을 주장한 그 이를테면 생각의 변화, 혁신, 이런 것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유파에서 여기서는 여기 불교가 발전을 엄청 했었는데, 마치 그 불교 발전하는데 나중에 핵심 지역이 핵심 사찰이 핵심 단체가 순천 조계사의 수선사하고 강진 만덕사의 백년사죠. 박년사. 정약용 선생이 공부 여기서 다 서울서 다 유식해가지고 공부 다 해갖고 와서 여기서 다 풀었죠. 가르쳤죠. 그렇고 생각하면 편하죠. 여기서 뭘 배웠냐 이렇게 논문을 쓰려면 힘들죠.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뭘 배우고 누구하고 만나고 그거 찾으려면 힘들어. 근데 내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처음에 보다 보니까 이분이 보성 살았었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되더만요. 이게. 근데 만덕사, 지금 말해 강진 만덕산의 백년사에서는 엄청 타산하고 산다고 이렇게 산 봉우리 넘으면 되니까 엄청나게 도움도 많이 받고 같이 함께 했었어요. 그러고 있네. 하여튼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에 조선 시대, 이제 제가 이거 너무 조선 후기인데 꼭 여기는 학문이 이식됐다고 생각하는데 조선 전기에 아까 6세기를 6세기가 이제 6세기 말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었는데 우리 고경명 선생이 그 대표적인 의병장이잖아요. 그 양반 창의 경문에 이것이 나와. 옛날 우리 성조 이성계는 황산에서 외적을 무찔러 가지고 사만 일통 후 사만을 다시 세운 힘을 여기서 얻었고, 전조, 태조 왕건은 바로 덕진, 목포 이런 데서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를 해서 사만을 다시 통일하는
기업을, 바탕을 이루었다. 이러고 써져 있어.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아주 기가 막혀.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호남, 우리 도 사람들이 유독 유학의 공부를, 유학의 길, 유학 공부를 하여 임금 존중하는, 임금에 충성하는, 임금의 의리를 지키는 임금을 향한 의리를, 나라를 향한 의리를 알게 되었으니 어찌 이때 일떠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와. 어찌 일어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공부 힘이 엄청나게 커, 의병에서. 자기 자각. 에? 그런데 이제 호남 학자들이, 당시 호남 학자들을 공부를 한 것이 16세기에는 사실 요새 호남 선비의 시대라고, 호남 사림의 시대라고 요새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 말한 호남 사림의 시대를 아무리 주장해도 들레주를 이야기한 것보다, 푸코를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인기가 없고 낡은 것으로 보여.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 그런 몇 분들이, 우리 여기서, 여기에 지금 현지에서, 우리 광주에서 활동하지 않는 학자들도, 광주에서 또 사상사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학자가 없어. 그런 학자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경상도에는 좀 더 유학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상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새 여기다 더 주목을 해. 주목을.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 진즉부터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책에 좀 좌표를 제시했다는 몇 가지 역사책이 있는데, 동국통감의 사론, 동국통감의 역사평론 있잖아요. 그걸 제시한 사람이 여기 사람이에요. 다 여가 금남 최부 선생. 요 금남로 그 정춘시 선생이 아니라 금남 최부 선생. 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선비들에서 사찬, 개인이 역사책을 의리 중심으로서 편찬하는 동국사략의, 이게 아까 동국통감을 줄인 거죠. 눌제 박상 선생, 저기 서창에 있죠. 눌제 박상 선생. 그리고 조선 후기에 돌아가지고서니 강목체, 의리, 정통, 비전통, 정통과 의리 중심으로 역사를 편년체로 다시 이렇게 간략하게 쓴 것이 강목체라고 하는데, 강목체. 그 주자가 만든 거 아니에요. 주자의 역사 서술체잖아요. 그것으로 우리 역사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바로 노촌 임상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나주 사람이에요. 묘도 다 여가 있어, 그 사람들은. 신숙주는 묘를 파서 가버렸지만은 여가 다 있어. 그럼 역사학자들이 여가 이렇게 기라성 같은 역사학. 그러니까 우리 학술이 없었다는 거. 근데 하여튼 조선 중기에 우리는 학문이 없고 이론이 없었을 것이다. 고봉 기대중 선생, 하서 김인우 선생, 그 성리설이라고 무슨 으뜸성리설이 있었습니다. 당대 으뜸성리설이었어요. 근데 맨 퇴계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는 자세히 살피는 것은 논문 쓰는 사람이 해야 되지만은, 논문 쓰는 사람도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써야 그것이 누가 스토리텔링을 하든지 누가 그것을 재밌어서 같이 읽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학문 귀족주의가 있어요. 귀족주의가. 고상한 언어를 써야 돼요. 고상한 언어를. 정리되지 않는 개념을 자꾸 이렇게 갖다가 쓰니까 참 크게 안타까워. 이제 지금 저 옆에서 계속 서서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그만하겠어요. 근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 되면은 도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권위도학, 권위성리학이다. 권위성리학. 권위. 자기 당파 권위, 자기 스승 권위, 학파 권위, 자기 신권, 자기 이렇게 권력 권위, 임금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권력 성리학이 돼버렸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쩌냐? 여기는 평민성리학, 평민도학, 생활도학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유학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더라.
서로 같이 돕고 살아나겠다. 서로 같이 애제를 지키고 살아나겠다. 그래서 여가 평민 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조선 후기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거창한 큰 유학자만 알고 있잖아요. 판교 유영원. 근데 사실 신학도 판교 유영원이 부안에 살았으니까 여기 사람이요. 아이가 유배 왔다 하던데요. 아니 원래 자기 집 땅이 여가 있었다니까. 부안에 있고 그 큰 집은 땅이 여가 영암 신북 있죠. 거가 있었어. 아, 지금도 거기서 유씨들이 거기 살아. 거기서 영의정도 나왔어. 영의정도. 아, 이런 너무 그냥. 그리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생활유학, 평민도학. 도를 지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벼슬을 못 하지만은 그래서 이거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도를 지키는 배움이 있어야 한다.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공동체 성리학이었어. 공동체 성리학. 근데 향약 누가 만들었어요? 성리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 성리학자들이. 에? 근데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성리학, 향약이라고 하면 양반이 평민을 수탈을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 계속 가르쳤어요. 이런 거 참 심각한. 이제 지금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바로 이런 전통에서 우리 호남의 근대 변혁적 사고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노사 기정진의 성리학은 절대 그 다른 성리학입니다. 에? 성리학이 새로운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굳이 말해서 실천 성리학이라고 그래. 또 하나는 동학이 나타났어요. 동학이. 그리고 여기는 정체성이 여기서 대종교가 호남에서 일어났어요. 당군교. 당군교 아시죠? 나라를 뺏겨도 땅을 빼앗겨도 하늘마저 뺏길 수 없다. 라고 하는 운동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상용 선생, 우리 김자진, 서일, 박은시,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다 대종교예요. 대종교. 대종교. 주시경, 우리말을 읽힌 사람, 김두봉 이런 사람 다 대종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과 가까운 우리 호남의 이 학문이 이름 없는 그 별들 생각들이 어두운 기억 저편의 생각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점선면 빛, 길, 땅을 찾아가면서 하면은 나는 인문대식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호남의 새로운 주도 세력, 호남 주도 시대 뭐 이렇게 말하면 제 자신이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우리 더 떳떳하고 아름다운 땅이 될 수가 있다. 그거에 이제 광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남과 다르다고 조금 작다고 업신여기고 싫어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신자유주의도 극복해내는 우리 내발적인 자주적인 힘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참 제가 시끄럽게 강의하는데 참 잘 참고 지내주셔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